들어가서 이제 검찰개혁 이제 공약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검찰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를 이걸 좀 접근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박은정 당선자께서는 검찰증언법 관련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원내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데 검사 늘어나는 게 왜 문제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206명을 증언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220명이었다가 14명 줄인 206명을 늘리겠다는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를 한 건데요. 그게 그 검사 정원법 시행령이나 검찰청 사무규정에 관한 규정을 봐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법무부 장관 뜻이에요. 공판부 검사 139명을 증언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검사 206명을 증언해서 수사검사로 배치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수사검사를 한없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검에 있는 인력을 빼서 대검과 그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수사검사로 또 투입하기도 하고 각 정부 부처 요직에 그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차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자리들을 다시 검사로 다 채우고 그 검사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공판검사로 배치를 하면 되는 지금도 가능해요. 공판검사의 증언은 보강은. 그런데 지금 206명이나 늘려가지고 수사검사로 배치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권이 너무나 강력한데 수사검사로 그것을 검찰권 강화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게 저열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다행히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공판검사 검사 증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수사청 그다음에 기소청의 검사를 어떻게 둘 것인가 몇 명이나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는 22대 국회에서 이현주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치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벌써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아무래도 법사위 가실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두 분의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여튼 기대감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를 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TK 수도권 당선자들 초선 당선자 만나가지고도 거부권 행사를 계속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뉴시스 보도가 있던데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요? 수사기소 분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부권 행사를 계속 본인은 하시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반적인 거부권 그러니까 그 야당과 대협상을 할 때 자기 거부권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번에 그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가장 큰 이유가요. 정권 심판 정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러잖아요. 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국회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정부가 뭘 좀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이 안 돼요.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발목을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안 먹히죠. 정부가 하려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묻거든요. 오히려 뭘 하고 싶은 거지? 이 정부는 이상이 뭐지? 비전이 뭐지? 옛날 같은 어떤 무슨 아젠다가 없잖아요. 네, 지역주의 타파 이런 큰 아젠다가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근데 야당이 발목 잡은 게 뭔데 도대체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잡잖아요. 거부권으로. 그래서 국민들 기억 속에는
국회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발목 잡는 대통령이야. 아, 오히려 발목은 대통령이 잡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발목 잡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통령 심판을 한 거야, 이번 총선은. 예. 그래서 다음에도 또 총선 지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하라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 얼마나 국민의힘한테 치명적인지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네. 계속 하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프레임의 전환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부권 행사의 남용 문제가 국민들한테 아주 이가 박혔어요. 이게 인이 박혔어요. 인이. 근데 지금 보면 한 10번 정도. 9번 했고 이제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10번째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억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당의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기억이 확실하게 네. 나는 거예요. 결국 대가는 대통령이 더 치를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정치하면 기억나는 게 법안 통과, 거부권 행사. 야당이 뭘 하고 싶은지는 굉장히 기억이 잘 나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늘상 발목 잡았다라는 것도 기억이 확실하게 난단 말이에요. 정치가 이상하게 그렇게 전환돼 버렸어요. 프레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이상하게 정치가 이 집행 마치 입법부가 집행을 하고 대통령이 입법부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역할로 바뀐 것 같은 상황이 와버려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차제에 그러면 개헌을 하자. 개헌이요? 예. 그래 좋아. 예. 그러면 아니 이거 진짜 반쯤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면 예산 심의가 아니라 예산 편성권을 줘 우리한테 국회에다가 네네. 개헌하면서 예. 이런 논쟁을 붙여야 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국 대표가 꺼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개헌 특위 제안을 하시면서 7개 7포인트 네.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남용하는 문제, 특히나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최혜병 사건 그렇죠. 수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이거든요.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한다면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과서에 그런 네, 내용이 교과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든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는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하기로 계시군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께서 검찰총장 하실 때 수사기소 분리 찬성한다고 하셨어요. 검찰총장 되시려고. 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과거를 부인할 수 없다.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정신으로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공약으로 방향으로 이미 나왔더라고요. 예. 추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함께 해서 공동으로 그 부분은 개혁 입법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속도랑 단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방 얘기하신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그 재판은 우리가 그 판사가 들어가서 재판할 수 없잖아요. 회피하고 제척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사건을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무혐의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거든요, 지금. 근대 사법 원리에 벗어나는 그렇죠. 이야기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법의 일반 원리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하라고 대통령 거부권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 자체, 이 헌법이나 법률의 일반 원리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재적인 한계에 걸린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했다. 거부권 행사 자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게 헌법 위반했으니까 탄핵이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거니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뭔가 딱 하긴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어떤 상황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탄핵 사유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심판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그 심판이 강화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기의 탄핵 사유를 굉장히 지금 많이 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까 수사 기소 분리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폐지가 됐는데 법안에서는 사실상 예. 지금 검사 문화로서. 동일체 문화로서 그게 하고.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선언적으로라도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마치 다른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어디든 요새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독립된 존재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예. 검찰만 예. 마치 뭐 특히 특수부 네.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총장이나 뭐 중앙지검장이 뭔가 다 지휘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 결과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네. 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검찰개혁한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견이. 수사를 뭐 한 두세 명이 했어요. 그럼 이견이 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낮은 뭐 그냥 일반 평검사하고 만약에 부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막 했어요. 그럼 상의를 했으면 그런데 이제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윗사람 의사대로 거의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평검사가 이렇게 검찰 주장을 내부의 시스템을 좀 계속하면 알려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윗선에서 어. 근데 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간부급 이제 저기 좀 서열이 높은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뭔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 네, 그게 사실 것이죠. 불행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치의 사법화, 그다음에 검찰화, 모든 사건을 검찰청에 가지고 와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어쨌든 피라미드적인 결정 구조에서 검찰총장,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뭐 모든 권한을 혼자서 다 행사하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정치 권력까지 쟁취하는 연성 쿠데타다 이런 이런 비판도 또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도 여러 개로 나누고 기소권도 맞아요. 기소 대배심 제도를 하고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검사장 직선제도 검토해보고 어쨌든 나누고 분리하고 민주적인 견제와 감독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청사진인 거죠. 네. 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할 때도 합의부
시스템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도 어쨌든 쓰잖아요. 그죠? 네.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예, 예. 나중에 그 의견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그다음에 무죄가 이렇게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판결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근데 무죄가 나중에 올라가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도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공판검사 따로 있고 수사검사만 네. 따로 있어가지고 수사를 한 검사가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수사검사는 오히려 영전하죠. 기소해놓고 구속해놓고 나중에 공판검사만 무죄가 나도. 네. 근데 공판검사는 그 사람은 수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공판검사는 약간 뻘쭘한데 어떻게 보면 무죄가 나오니까. 근데 실은 수사를 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네.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전한다 이 말씀이신 건데. 특수 사건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너무 그런 경우 이상한 많았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어떤 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있잖아요. 마구 수사해가지고 마구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마구 기소하고 마구 구속시키고 이런 놈들은 잘 나가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요. 응? 그래가지고 마구 구속시키고 막 이러면 기소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언론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말씀하실 때.